기준으로 한번 쭉 파워포인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나눠드렸던 시험지는 AIN 잡스라고 써져 있는 이 시험지입니다. 이 시험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살짝 표시는 되겠지만 보시기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나눠드렸던 시험지를 꼭 가지고 옆에 두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처음에 켜시고 나서 아마 저장부터 해달라는 말씀을 감독관님들한테 듣게 되실 거예요. 그때 지금 좀 잘렸는데 위쪽에 화면에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리본 메뉴의 파일 탭 위에 보면은 네모난 디스켓 모양 버튼으로 저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키보드의 단축키 F12를 눌러서 저장부터 한번 해보실게요. 문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ITQ 폴더가 있을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요. 그러면 위쪽에 문서, ITQ까지만 나와 있으면 되고요. 픽처라는 폴더 안에는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 ITQ까지 누르신 후에 여기에 수험번호를 써주세요. 수험번호가 8자리인데 그날 수험표를 확인하시고 수험표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8자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수험번호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날짜 2026-0504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빼기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형식을 잘 봐주셔야 돼요. 2026-0504 빼기 자기 이름 쓰시면 되고 스페이스바를 전혀 누르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시로 파일 위에 보시면은 디스켓 모양 있으니까 수시로 눌러서 파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저장 버튼을 중간중간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그날 가시면 오른쪽에 전송하기 버튼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저장하시고 전송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을 하셨으면은 시험지를 볼게요. 자, 전체 구성,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고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자, A4 용지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자, A4 용지는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누르시고 와이드 스크린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를 A4 용지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그러면 스크롤 바를 위로 올려서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데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끔 왜 하필 세 번째에서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갔을 때요. 잠깐 빠져나가 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갔을 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눌러놓고 엔터를 치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표지를 디자인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목차,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 슬라이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형식이 지금 두세 번째에 나오는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들어갔을 때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는 이러한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엔터를 쳤을 때 이런 페이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나왔다면 여기서 작업을 했겠지만 우리가 마스터를 빠져나갔을 때 보는 페이지가 지금 2, 3번 보시죠? 1번, 2번, 3번 이 형식과 동일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는 그 형식과 동일한 세 번째 페이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지 보시면은요. 2에서 6 슬라이드의 제목과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제목 글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로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표지 디자인이 아닌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보고 만들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도형을 왼쪽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자, 이동시킬 때는요. 선 위에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선 위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얘를 끌어서 늘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끌어서 올리게 되면 아래쪽의 칸과 위의 칸의 간격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때 여유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러서 왼쪽 위에 갖다 놔주시고요. 그럼 공간이 조금 남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조절점을 드래그해서 끝까지 당겨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도형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도형을 보니까 오른쪽에 뾰족하게 되어 있고 왼쪽은 닫혀 있네요. 이 도형을 찾아볼게요. 삽입 탭에서 도형을 누르고 블록 화살표에 보시면은 이런 도형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이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칸을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도형을 그려주셔야 돼요. 아래쪽에 깔려있는 도형을 넣어주시고요. 지금은 제 화면에서는 컬러로 보이니까 당연히 어떤 게 연하고 어떤 게 진한지 보이실 텐데 그날 가시면 흑백으로 된 시험지를 받으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한 도형은 도형의 색깔을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도형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점은요. 보니까 도형은 선 없음으로 표현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저는 예전 버전이어가지고 서식으로 뜨는데 도형을 누르면 세이프 형식으로 뜨실 거예요. 세이프 형식을 누르고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 잠깐 오류가 났는데 네, 도형 채우기에서 도형을 조금 연한 색깔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도형을 찾아보겠습니다. 물결 도형이네요. 살짝 아래로 내려놓고 방금은요 제가 도형을 클릭하고 방향키 위에 방향키를 눌렀습니다. 위에 방향키를 누르면 미세하게 도형이 좀 움직입니다. 위아래 방향키를 누르면 미세하게 도형이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도형 찾아볼게요. 물결 도형인데요. 얘는 물결 모양으로 비슷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랑 별 밑 현수막에 있는 도형이랑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 도형은 별 밑 현수막에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눌러서 넣어볼게요.
지금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도 보시면은 이 텍스트 상자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좀 크게 그려서. 그리고요, 도형의 위치가 지금 바뀐 것 같죠? 그래서 얘를 누르고 회전을 한번 시켜볼게요. 회전이 아마 상하 대칭으로 되어 있네요. 상하 대칭으로 눌러서 도형을 만들어주고 맞는 것 같습니다. 도형이 아래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튀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크기를 조절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네요. 완벽히 똑같진 않아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도형의 진하기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식에서 도형을 누르면 서식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이프 형식이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세이프 형식에서 도형 채우기를 조금 진한 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텍스트 상자에 있는 글씨를 제일 위로 올려야 돼요. 보시면은 목차라는 글자가 제일 위에 있죠. 근데 지금은 텍스트가 도형보다 제일 아래쪽에 깔려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려면 왼쪽 위에 이 모서리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보면 점이 8개가 생깁니다. 왼쪽 3개, 오른쪽 3개, 중간에 2개.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면은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있어요. 얘 바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옆에 있는 거 누르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글씨가 맨 앞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글씨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조건을 보겠습니다. 이 글씨 바꾸는 조건은 이 페이지에 있는 거 보시면 안 돼요. 슬라이드 2에 있는 이 도둠 24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글씨들을 바꾸라고 써져 있는 것들이고, 이 목차라고 써져 있는 글씨와 글씨체는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전체 구성에서 보시는 거예요. 전체 구성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안에서 해야 할 작업들을 전체 구성에서 적어놨는데 도둠 40포인트 흰색으로 바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꾸시려면 홈 탭에 들어가서 도둠 24포인트 글씨가 40포인트인데 죄송합니다. 40포인트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씨가 흰색이라 그랬죠? 흰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 여기 써져 있는 거 눌러서 하얀색으로 바꿔줍니다. 여기 텍스트 상자 누르시면은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 블록을 잡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목차라고 써져 있다고 해서 얘를 지우고 목차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를 목차라고 써버리면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빠져나갔을 때 여기도 목차라고 써지고 여기도 목차라고 써지고 수정조차 할 수 없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쓰신 상태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지를 봐볼게요. 전체 구성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하단 로고 해야겠네요. 하단 로고는 로고 2번. 근데 문서, ITQ, 픽처 폴더에 들어가면 로고 2번이 있다고 되어 있네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얘는 로고를 삽입하는 거기 때문에 리본 메뉴에서 삽입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눌러줍니다. 자, 문서에서 ITQ에서 픽처 누르고 로고 2번 삽입 나오죠.
자, 그러면 리본 메뉴에서 지금 얘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이 선택되지 않으면 안 뜨는데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면 이쪽에 지금 서식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저는 낮은 버전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르게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색 누른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회색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투명하게 바뀝니다. 자, 얘의 크기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점이 이 중간까지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드래그해서 줄여주시면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줄여주신 다음에 자, 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볼게요. 슬라이드 2번을 보니까 많이 내려가 버리네요. 잠시만요. 음, 왼쪽 아래에 있네요. 그러면은 왼쪽 아래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볼까요? 얘를 왼쪽 아래 동그라미가 아니라 네모 안에다가 적당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위치 맞춰가지고 이거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 번호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사각형 눌러주시고요. 누를 때는 항상 이 안에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샵 버튼이 나오게가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사각형 선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리본 메뉴에 삽입 눌러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있습니다. 시험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슬라이드 1번에 AIN 잡스라고 써져 있는 곳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1번이라고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를 안 할 거고요. 슬라이드 번호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넣고 나서 모두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 완성이 됐습니다. 빠져나가 볼게요. 빠져나갈 때는 슬라이드 마스터 눌러주시고 리본 메뉴의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제가 아까 두 번째, 세 번째를 엔터 쳐놔가지고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는 없다고 치고 자,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엔터를 5번 치겠습니다. 네, 총 6페이지 나왔습니다. 중간중간에 파일 탭 위에 있는 디스켓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슬라이드의 나머지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어서 지워볼게요. 지우실 때는 마우스로 넓게 영역을 잡아서 안에 모두 들어오게 한 다음에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도 좋고요. 아니면 하나씩 클릭해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클릭해서 딜리트 버튼 눌러볼게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험지에 보면은 오른쪽이 잘려있는 도형이에요. 그쵸? 도형을 한번 넣어볼게요.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서 오른쪽이 잘려 있었거든요. 모서리가. 근데 왼쪽이 잘려 있더라도 일단 한쪽이 잘려 있는 사각형은 맞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이쪽이 잘려 있어도 좌우 반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도형을 넣어주세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얘가 아니네요. 우리는 여기가 반듯했는데. 그러면 여기 있네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제가 아까 잘못 고른 거는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을 눌렀었나 봐요. 자, 얘 눌러서 페이지에 반절만큼 들어가게 도형을 넣어줍니다. 시험지를 보시면은요,
이 안에 지금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그림이 도형 안에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삽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도형 채우기 해서 그림을 눌러주셔야 돼요. 아마 이 디바이스에서 뭐 이렇게 나오실 것 같은데 이 디바이스에서 눌러주시고 저는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파일에서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우리 문서에 ITQ 들어가면 픽처 폴더 들어가시고 시험지에 아마 그게 그림 몇 번인지 써져 있거든요. 저는 지금 미리 보기로 해서 보이지만 혹시 그날 갔을 때 그림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그림 몇 번인지 시험지에서 보시고 찾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그림 1번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림 1번 누르고 삽입해 볼게요. 들어갔죠? 자, 일단 지시사항을 한번 봐볼까요? 그림 1번에 투명도 50%로 바꾸래요. 그러면은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그림 서식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버튼을 누르고 채우기를 열면 투명도라고 써져 있죠. 여기에 50 쓰시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지시사항 볼게요. 도형 효과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하네요. 자, 도형을 눌러주시고요. 도형을 누르면 위쪽에 세이프 형식이라고 뜰 거예요. 저는 서식인데 여러분들은 세이프 형식이라고 뜰 겁니다. 자, 도형을 눌러야 뜹니다. 그리고 도형 효과죠. 효과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지시사항 첫 번째 거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워드아트 삽입. AIN 잡스라고 써져 있는 거. 자, 얘는 글씨를 써야 되는데 글씨를 쓰려면 텍스트 상자에서 쓰죠. 리본 메뉴에 삽입을 누르고 텍스트 상자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클릭해 주시는데 빈 공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빈 공간에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씁니다. 대문자, 소문자를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썼잖아요. 쓰고 나면 깜빡깜빡거리지 않게 딱 선을 눌러서 고정을 시켜주시고 자, 얘 뭐부터 할 거냐면은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긴 한데 저는 궁서의 굵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리본 메뉴의 홈 탭에서 글씨, 체 바꿀 수 있죠. 여기 눌러서 궁서, 굵게 크기는 몰라요. 크기는 시험지 크기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우리가 크게 키워서 조절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안 커지거든요. 얘는 항상 워드아트가 적용되어야 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변환과 텍스트 반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도형과 똑같이요. 아무것도 안 눌렀을 때는 생기지 않는데 이 텍스트 상자를 누르게 되면 깜빡깜빡거리지 않는 상태에서 세이프 형식이라고 뜰 겁니다. 눌러서 도형이 아니라 텍스트니까 텍스트 효과를 누르고 변환부터 한번 해볼까요? 변환을 보니까 변환이 갈매기형 수장. 갈매기형 수장을 마우스를 올리고 찾아요. 얘네요, 얘.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반사는 반사. 여기 텍스트 효과에서 반사 들어가면은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마우스 크기를 너무 크게 해놔가지고
앞에가 좀 잘리는데 이거인 것 같네요.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죠? 보이시니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전체 반사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앞에가 잘리는데 얘가 왠지 맞을 것 같은데. 자,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누르고 이제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커졌죠? 키워서 적당히 그냥 비슷한 위치에다가 두시면 돼요.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살짝만 줄일게요. 그리고 이제 시험지를 보시면 오른쪽 위에 로고가 있는데 얘는 그냥 우리 아까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만들어 놓은 거 컨트롤 C 복사를 해 놓으세요. 컨트롤 누른 상태로 C 눌러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은 했던 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슬라이드 2번입니다. 먼저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하고 목차라고 적어주십니다. 슬라이드 2번에서는 도형이 마찬가지로 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글씨체와 글씨 크기를 다 결정하고 왔으니까 여기는 바꾸실 게 없고요. 가로 1번에 도둠 24포인트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쪽 이만큼, 이 안에 있는 글씨들이 전부 다 도둠의 24포인트라는 겁니다. 도형을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목차를 기준으로 약간 왼쪽으로 어느 정도의 도형이 와 있는지를 결정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도형, 네모난 도형을 꺼내서 한 이 정도 와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도형은요, 윤곽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조금 연한 색상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숫자가 써져 있는 도형을 찾아볼 건데 순서도에 있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도형에 순서도 이쪽에 있습니다. 도형을 그려볼게요. 도형을 그리시고요. 보니까 조금 아래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클릭하시고 Shift 누른 상태로 한 번 더 클릭하시고 살짝 내려줍니다. 자, 이 도형 반대로 바꿔야겠죠. 도형을 누르시고 리본 메뉴에서 회전, 좌우 대칭 눌러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윤곽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한 도형으로 색상을 바꿔줘 보겠습니다. 이 정도 색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안에 숫자를 적을 때는 엔터를 치고 1. 자, 옆에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누른 다음에 가로 텍스트 상자인데요. 그냥 이 그림 누르셔도 돼요. 그림 누르고 빈 공간 클릭. 위치는 이따가 맞춰주면 되니까 그냥 써주시고 도형이 이쪽이 살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얘 좀 더 늘려줘 볼게요. 늘려주고 네,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글자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도둠의 24포인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잡고 도둠 24포인트 엔터 친 다음에 글씨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복사해 보겠습니다. 영역을 넓게 잡아서 포함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드래그 손 떼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로 Y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부 다 복사가 됐죠? 자, 더블 클릭해서 2, 더블 클릭해서 3, 더블 클릭해서 4. 나머지 목차 따라서 써볼게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효과. 마지막은 AI 응용 분야, AI 전문가 이렇게 되네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슬라이드 5번에 텍스트에 링크를 적용하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밑줄 그어져 있고 여기에다 링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조금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글자를 썼는데 빨간 줄이 나온다 했을 때는 링크가 삽입되지 않을 수 있어요. 블록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을 때 만약에 글자 밑에 빨간 줄이 있다면 건너뛰기라는 거를 눌러주셔야 그 다음에 이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록 잡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렀는데 이 메뉴가 나오지 않는다면 건너뛰기를 누르고 나서 다시 한번 블록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 메뉴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밑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링크를 넣으실 때 그냥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넣으면 안 들어가요.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꼭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이퍼링크 들어가 볼게요. 자, 연결을 어디에 하라고 되어 있었냐면 슬라이드 5번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서 안에서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문서 눌러주고요. 슬라이드 5번 누른 다음 확인을 눌러주시면 링크가 들어갑니다. 시험지 한번 보실게요. 목차 옆에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림은 삽입이라고 써져 있죠? 리본 메뉴에서 삽입 탭에 들어가시면 그림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의 위치는 내 PC 문서 ITQ 픽처 그림 4번입니다. 넣어 볼게요. 삽입 탭에서 그림을 눌러줍니다. 자, 내 PC에서 문서 저는 지금 내 PC는 아닌데 문서라는 폴더 찾으시면 돼요. 문서 ITQ 그다음 픽처 안에 들어가면 그림 4가 있습니다. 삽입을 해주시면은 그림이 있고요. 자, 이 그림과 동일한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잘라보겠습니다. 그림을 선택하시면 그림 주변에 동그라미가 생기는데 이게 그림이 선택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지금 서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화면에는 서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보라색 지금 마우스 포인터 보이시죠? 자, 여기 세이프 형식이든 뭐 그림 서식이든 여기 써져 있는 거 그림을 누르고 나면 이쪽을 선택해 주시고 자르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굵은 색깔로 표시돼서 이 옆에 조절하는 조절 바가 나오는데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해서 옆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가까운 곳도 드래그해서 가져가 주시고 오른쪽도 살짝 당겨 볼게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아무데나 바깥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 크기를 적당히 맞춰서 놓고 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두 번째 페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슬라이드 3번 보시면은 1.ai의 정의라고 제목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녹화하다 잘린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 상자를 지우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둡니다. 시험지를 보시면은요, 목차 슬라이드 지나서 이제 텍스트 슬라이드에서는 글머리 기호를 사용하시는데 글머리 기호가 두 개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기호의 조건과 두 번째 기호의 조건이 다릅니다. 자, 일단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글머리 기호가 나오고 해당하는 글머리 기호를 눌러주세요. 여기는 붙이시거나 띄어서 쓰시거나 상관없어요. 여기서 바로 WHAT 쓰셔도 되고 띄어쓰기를 한 칸 하시고 쓰셔도 됩니다. 근데 띄울 거면은 다 띄워주셔야 되고 붙일 거면 다 붙여주셔야 돼요. 전 띄워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엔터 누르면 위에랑 같은 기호가 나옵니다. 근데 안쪽으로 지금 들여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 치고 탭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기호 바꿔볼게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글머리 기호에서 클릭하지 마시고 따라가서 V자 체크 표시 누르고 저 아까 이 앞에 한 칸 띄었잖아요. 여기 한 칸 띄게요. 자, 2까지 쓰셨죠? 이 상태에서 우리 엑셀에서는 Alt 엔터를 치셨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Shift 엔터 치시고 한 칸 띱니다. 왜냐면은 아까 여기도 띄었고 여기도 띄었기 때문에 저 한 칸 더 띨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Shift 엔터 한 칸 띄고 썼습니다. 다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보시면은 이 1수준의 문단은 도둠의 24포인트고 체크 표시는 도둠의 20포인트예요. 공통점은 도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중요하게 하나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고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다음에 도형 서식 눌러서 텍스트 옵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텍스트 상자 자동 맞춤 안함을 설정하시고 크기랑 글씨체 바꿔줄게요. 만약에 자동 맞춤 안함을 안 하시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도형 텍스트 상자의 크기를 줄였을 때 내가 글자 크기를 정확하게 바꿨더라도 마음대로 줄어들거나 마음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누르시고요.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상자 누르시고 자동 맞춤 안함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도둠은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상자를 눌러놓고 도둠이라고 바꿔볼게요.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줄간격 1.5줄이 공통점입니다. 자, 상자를 누른 상태로 줄간격 바꿔보겠습니다. 위아래로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1.5로 바꿔줍니다.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문단이 24포인트 굵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줄만 블록을 잡아주시고 24 굵기. 자, 여기서 얘만 잡는 이유는 이 전체가 24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 이만큼만 24포인트의 굵게로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체크 표시 써져 있는 이 문단은 20포인트고 굵게가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잡으실 때 뒤에서부터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에서 잡으면 앞에 기호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자를 줄여줄게요. 이 정도 줄이면 될 것 같아요. 안 줄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만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도형 복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텍스트 상자의 선을 눌러서 깜빡거리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놔줍니다. 자, 이제 내용을 바꿔줄게요. 내용을 바꿀 때 이 줄을 다 지워버리면 여기 설정된 글자 크기와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만 지우고 쓰면서 바꿔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워줍니다. 자, 여기도 일부만 지워볼게요. 한 칸 띄고요. 나머지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구현하려는 Shift Enter. 자, 이제 여기서 Shift Enter를 치면 기호가 안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엔터입니다. 그냥 엔터 치고 한 칸 띱니다. 조금 뭔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면 얘네를 올려주셔도 돼요. 두 개를 같이 Shift로 잡고 조금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삽입해서 비디오, 그 다음에 내 PC 혹은 이 디바이스에서라고 나올 텐데요. 온라인이 아니라는 것만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버전이 여러분들 거보다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마 이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문서에서 ITQ 픽처 들어가시면 바로 동영상 나옵니다. 동영상을 삽입해주세요. 시험지를 보시고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놓아줍니다. 동영상은 항상 자동 실행과 반복 재생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동영상을 눌러주시고 동영상 지금 옆에 화면이 제가 살짝 그 녹화 버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옆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리본 메뉴요.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자동 재생에 체크하시고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십니다. 반복 재생에 체크해주시고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 세 번째 페이지도 완성됩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를 누른 뒤에 제목을 씁니다. 자, 도형 슬라이드에서 가로 1번에 보면은 글꼴이 굴림의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굴림의 18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주셔야 합니다. 자, 텍스트 상자가 필요할까요? 텍스트 상자. 도형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없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게 나은 게 아니라 없는 건 맞는데요. 우리 도형을 눌러야 되네요. 지우면은 다시 추가해서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실 거예요. 자, 도형이 있는데 그 안에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위에서 아래로가 열이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행이에요. 그러면 3열 3행이거든요. 그러면 표를 누르고 13개 행 3개 눌러주고 확인 누를게요. 누르고 나면은 표를 만들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왼쪽에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 체크 해제하시는 거. 체크를 해제하셨으면은 얘가 표 스타일 뭔지 보는 거예요. 보면은 이쪽이 지금 표 스타일을 바꾸는 곳이거든요. 근데 시험지 보시면 테마 스타일의 강조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는 화살표 아래 열어가지고 자세히 누른 다음에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6 요거네요. 요거 여기가 강조 1, 2, 3, 4, 5, 6이에요. 이걸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 도형이 들어갈 공간과 왼쪽에 도형이 들어갈 공간을 제외하고 생각해서 표를 크기를 정해줘야 돼요. 한번 볼게요. 키우고요. 줄이고요. 그러면 위쪽에 도형 들어갈 공간 돼 보이나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도형 들어갈 공간이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다 써봐야 알기는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느 도형이 조금 옆으로 넓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우스를 선 위에 갖다 댄 뒤에 끌어주시면 지금 크기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넓이가.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표가 합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합쳐진다. 그러면 합쳐야 되는 칸 2개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셀 병합 누르시면 합쳐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안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엔터. 모자라네요. 칸을 써봐야 알거든요, 역시. 지금 살짝 내렸습니다. 더 옆으로 벌려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고요. 여기도 모자라죠? 그러면은 조금 더 늘려줘야겠네요. 여기 보면은 옆에 공간이 조금 남아있는데 아까 저는 좀 넓었어요. 이거 보면은 늘려줘야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일자리, 그 다음에 어, 글씨를 다 쓰셨으면은 글씨체가 바뀌면은 이 칸에 조금 칸이 모자라거나 그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글씨체 바꿔볼게요. 칸 안에를 블록을 다 잡으시고요. 시험지 보시면은 이 칸 안에는 아까 굴림의 18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굴림으로 바꿔주면 네. 역시 일자리가 좀 잘리죠. 여기 또 만 개 다 잘리네요. 더 늘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다 2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가 위에 붙어 있는 걸 아래로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 맞춤 있죠? 단락에서 보시면 정렬 옆에 보면 텍스트 맞춤에 얘네들을 중간으로 내려줄게요. 여기를 칸을 항상 먼저 맞춰놓고 얘네를 보고 나서 도형을 넣으셔야 돼요. 무턱대고 도형을 넣으셨다가 이 칸을 조절하시게 되면 도형의 넓이를 다시 바꾸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시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막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그렇기 때문에 칸을 먼저 꼭 늘려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도형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은 항상 두 개가 섞여서 나오는데요. 위쪽에 있는 도형 보니까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네요. 삽입, 도형.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얘네요. 그러면은 자, 이 끝에서 놓고 네, 놔주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도형은 사다리꼴이네요. 네, 사다리꼴. 두 개가 도형이 색깔이 서로 달라요. 도형을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연한 도형이죠. 자, 얘는 뭐 도형에 선이 없다고 지시사항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두겠습니다. 뭐 약간 이 정도 비치는 거는 괜찮아요. 자, 얘네들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기 전에 글씨도 쓰겠습니다. 글씨까지 같이 복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터 치고 긍정적 효과. 자, 글씨가 누가 봐도 검정색이죠. 누른 다음에 여기 아까 글씨체, 전체 글씨체가 굴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도형 눌러놓고 가운데 도형 눌러놓은 상태에서 굴림, 글씨 검정색. 자, 그러면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로 복사해서 오른쪽으로 붙여놓습니다. 한 번 더. 네, 그러면 여기는 부정. 그 다음에 여기는 기고.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도형 넣어볼게요. 시험지 보시면 일자리 경주 직업군이 있고 이렇게 이 도형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같네요. 순서도에. 자, 넣어볼까요? 이 선에 맞춰가지고 도형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 선쯤 나와서. 그리고 지금 얘네가 좌우 반전돼 있잖아요. 좌우 대칭으로 해주시고 정확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채우기가 시험지 보니까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도형을 누르고 세이프 형식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가 있습니다. 그라데이션 되어 있고요. 선형 아래쪽은 얘예요. 그쵸? 눌러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복사하기 전에 일자리라고 먼저 쓸게요. 자, 얘도요. 굴림 18포인트 검정색 컨트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컨트롤 쉬프트 보니까 조금 더 짧았어야 되네요. 그쵸? 얘도 좀 더 짧았어야. 여기 선 보시죠? 보이시죠? 얘네들을 드래그 한 상태로 보면 그 선에 맞춰질 때가 있거든요. 거기다 맞춰서 놓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미세하게 나오는 이 선. 자, 일자리 아니고 경제로 바꾸고요. 여기도 직업군으로 바꿉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여기도 바뀌었고요. 이거는 이제 하나 지시사항엔 없는데 보시면은 우리 글은 두 줄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얘네들 마지막으로 블록 잡으셔가지고 1.5줄로 변경해주시면 살짝 떨어지고 완전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점 써줍니다. 자, 차트 디자인도 여기서 차트를 누르실 거예요. 눌러볼까요? 차트를 누르시고요. 바로 확인. 자, 여기 이제 시트가 떴죠. 그러면은 디어를 먼저 삭제할게요. 디어를 삭제하는 이유는 여기 긍정적, 부정적 두 개밖에 없어서 삭제하는 거예요. 삭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많네요. 항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거든요. 그럼 항목이 지금 4개밖에 없는데 6개가 되려면 오른쪽에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얘를 드래그해서 끌어볼게요. 그러면은 색깔이 이렇게 영역이 늘어나죠? 이 상태에서 쓰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저는 항목부터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인도네시아 쓰시고요. 브라질, 한국, 미국, 한국이 오타네요. 헝가리,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됐죠? 그다음 계열 볼게요. 긍정적, 부정적. 그 다음에 쓰실 때 여기 77.3%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수강생 여러분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점인지 쉼표인지 잘 구분을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점을 찍어야 되는데 쉼표를 찍는다든가 아니면 쉼표를 찍어야 되는데 점을 잘못 찍어 버리면은 그래프 자체가 다 틀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 보시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같은 경우는 미리 쓰세요, 미리. 여기다가 바로 그냥 입력하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중국의 긍정적은 77.3%.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긍정적 74.2%. 잘 보고 쓰시면 됩니다. 46.5%. 부정적도 한번 써볼게요. 20.1%, 23.3%,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썼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게 틀려버리면은 그래프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잘 했는지 네, 다 맞게 쓴 것 같네요. 근데 이제 다 썼는데 뭐가 다르냐면 소수점이 한 자리여야 되는데 두 자리가 나왔어요. 여기 시트를 눌러주세요. 시트, 엑셀 스테이트 편집을 누르면 엑셀 창이 뜨죠? 자, 여기 이만큼 영역을 잡으시고 소수점 줄이기를 해줄 거예요. 자릿수를 줄입니다. 그러면 한 자리만 나오죠. 이 상태에서 X 눌러서 봐주시면 되고요. 자, 보면은 모양이 달라요. 안에 칸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칸이 없거든요. 차트를 누른 상태로 빠른 레이아웃의 5번째 거를 눌러줍니다. 됐지요? 그러면은 칸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선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했고요. 글꼴 굴림의 16포인트 외곽선 반드시 요거 먼저 해주고 세부 조건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홈 굴림의 16포인트에 외곽선은요.
여기 오른쪽에서 그냥 실선 누르셔도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실선 눌러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축 제목 일단 지울게요. 없는 게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 축 제목은 눌러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없애줍니다. 자, 이제 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도둠의 24의 굵기. 자, 여기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차트 제목이 국가별 AI 일자리 인식 반응이거든요. 도둠의 24포인트의 굵기입니다. 눌러서 여기는 도둠. 자, 깜빡깜빡거리지 않고 있죠. 선택된 상태에서 도둠 24포인트 굵게 바꿔주신 다음에 채우기가 흰색이고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눌러진 상태에서 단색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실선 됐죠?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자 누른 다음에 오프셋 오른쪽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 그럼 차트 영역은 이쪽입니다. 여기. 그림 영역은 안쪽입니다. 차트 영역 누르고요. 페인트 버튼 눌러서 채우기, 단색 채우기에 노란색. 꼭 여기 표준색에서 하셔야 돼요. 노랑. 자, 그럼 그림 영역은 아까 채우기 흰색이네요. 됐죠? 자, 데이터 서식 부정적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있네요. 모양이 틀렸다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 막대기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세요. 계열 차트 종료 변경 누르시고요. 부정적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이라고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확인. 됐지요? 바꾸는 순간에 인도네시아가 두 줄이 됐어요. 이럴 때는 땡겨주세요. 땡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갑표시가 중국의 긍정적 계열만이래요. 중국의 긍정적 계열이 보니까 파란색 막대기예요. 중국의 긍정적 파란색 막대기죠. 그럼 파란색 막대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 막대기를 누르면은 다 나오죠. 한 번 더 누르면은 얘만 잡혀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주시면은 77.3%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틀린 게 있는지 맞는 게 있는지 확인을 다 일일이 하셔야 되는데 왼쪽 축 볼게요. 90%부터 최소값은 0%고 단위가 10씩 증가하는 거 동일합니다. 오른쪽 보니까 최소값은 0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니까 80%로 돼 있는데 지금 70%거든요. 여기 바꿔줄게요. 오른쪽 축 누르시고요. 그래프 모양을 누르시고 축 옵션을 열면은 자 70%는 0.7이래요. 그럼 우리 80%는 어떻게 될까요? 70%는 0.7이니까 80%는 0.8 엔터 치시면 바뀌죠. 자, 그리고 0.0%에서 위로 올라갈 때 20%씩 증가하는데 여기는 지금 10%씩 증가해요. 그럼 단위 보면은 기본 단위, 여기 지금 저는 주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 거 기본 단위에 10%씩 증가가 아니라 20%씩 증가하니까 0.2 쓰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왼쪽에 선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은 표에도 선이 없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선이 없죠. 자, 90% 누르고 페인트 누른 다음 실선 중국 이쪽 표 누르고 실선 그 다음에 80% 누르고 실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지금 선이 없어요. 선 없애볼게요.
아무 선이나 정확히 눌러보시면 양 옆에 동그라미 생깁니다. 이때 딜리트 버튼 누르면 선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여기 부정적 계열에 표식이 있는 끈 선형으로 변경하고 나서 다이아몬드를 안 했는데 다이아몬드 바꿔볼게요. 제가 설명하면서 놓친 거를 인지하신 분들은 잘하신 분들이에요. 자, 여기 선 누르고요. 다 잡혔죠? 표식이 잡혔죠? 그러면은 표식 옵션, 얘가 안 눌러지니까 기본 제공에 체크해서 다이아몬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조금 작네요. 저는 크게 키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10은 또 너무 큰 것 같고 한 8 정도로? 여기는 뭘로 변경하라는 말은 없었어서 보고 대충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바뀌었죠? 자, 마지막으로 도형 삽입해 보겠습니다. 높은 긍정적 비율이라고 써져 있는 도형을 삽입해 볼 텐데요. 삽입에서 도형 누르시고 아마도 도형 물결은 별 밑 현수막에 있는 도형이 자주 나옵니다. 다른 물결이 나오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눌러주신 다음에 얘가 모양을 보니까 살짝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이게 1자자까지 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대충 맞겠네요. 그리고 써보겠습니다. 쓰기 전에 여기 보면은 스타일 돼 있고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죠. 그러면 도형을 누른 다음에요. 이 도형 스타일을 열면은 미세효과 파란 강조 1이 이쪽에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글씨 쓸게요, 이제. 쓰고 나서 글씨체 바꾸겠습니다. 굴림 18포인트라고 시험지에 써져 있네요. 깜빡거려서 안 바뀌었어요. 자, 안 깜빡거리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더 늘려야겠네요. 이렇게. 자, 이러면은 5번째 슬라이드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남았습니다. 자, 6번째 슬라이드인데요. 마찬가지로 제목을 먼저 작성합니다. 자, 이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워주시고요. 자, 큰 도형이 먼저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이시죠? 이 도형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찾아볼게요. 이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얘네요, 그쵸? 그럼 반절이니까 크게 넣어봐요.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그 반절이 들어가는지 봅니다. 조금 더 커도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회전을 먼저 시켜줄게요. 일단 상하 좌우 먼저 해보고 좌우 대칭을 하면은 맞습니다. 얘는 선이 보니까요. 선이 지금 파선이잖아요. 누른 상태에서요.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파선으로 바꿔주는데 두께가 좀 굵은 것 같아요. 약간 이 정도? 그리고 안쪽이 둘 다 지금 도형이 연한 도형이네요. 이렇게 해주고 도형의 색깔, 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꿔볼게요. 이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도형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AI 응용 분야라고 써져 있는 도형, 전문가라고 써져 있는 도형. 얘인데요. 저는 일단 도형을 다 삽입하고 글씨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도형을 먼저 삽입할게요. 이거는 뭐 취향 차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의술. 지금부터는 아래쪽에 화면을 보여드리진 않을 테니까 그 시험지에 있는 거 시험지 놓고 옆에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조금 더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 화면에서는 그냥 제가 작업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은 이 도형이네요. 근데 얘도 지금 좌우 반전이 돼 있습니다. 아직 이 도형의 크기 같은 거는 가늠이 좀 안 되긴 한데요. 만들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트가 약간 뭉개져 있는 하트. 네,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도형은 정육면체 같은데 얘도 반전이 돼 있네요. 이번 회차의 문제는 반전이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두 개는 워드 아트예요. 워드 아트라서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조금 이따 넣을게요. 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의료 AI. 음, 조금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칸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얘네요. 개인 맞춤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배지라고 써져 있는 도형이고요. 얘는 동그라미를 돌려서 회전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할 수 있는 것까지만이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둥근 사각형. 나머지가 다 둥글어요. 그래서 넣고 근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너무 넓거든요? 이 주황색이 살짝 올라온 것 같아요. 얘가 살짝 채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면 어떻게 알았냐면 얘가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공간이 없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끌었었어요. 채워가지고 내려주고 이 정도 되면은 많이 내려왔죠.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쪽에 모서리가 살짝 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향키로 살살살. 자, 그다음 나머지는 복사를 해가지고 같이 넣으시면 돼요. 자, 색깔 먼저 구분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채워볼게요. 복사를 하시고 넣은 다음에 좌우 대칭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얘도 있네요. 얘도 대칭이네요. 그 다음에 로봇 엔지니어라는 도형이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라는 도형이 여기 있습니다. 약간 옆에가 접혔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위, 아래, 아니 양옆, 위 이렇게 생겨있는 이 도형 있잖아요. 얘가 조금 변형이 된 상태로 돼 있어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아래로 살짝 조금 더 뚱뚱한데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씩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런 작업 때문에 좀 오래 걸리거든요. 마지막 작업이.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도형이 양옆 화살표. 네,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다 넣으셨으면 글씨 바꾸실 거잖아요. 전체 다 잡으세요. 그 다음에 시험지 보시면 얘네가 굴림의 18포인트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굴림의 18포인트 검정색 글씨 만들어주고 써볼게요. 아이고, 응용 분야, 디자인, 미술, 엔터 과학, 엔터 전문가, AI, 글씨가 얘 좀 도듬 맞는데 얘만 좀 아닌 것처럼 느껴지네. 여기는 지금 그 상하 반전돼가지고 글씨가 바뀌는 게 없네요. 글씨가 만약 거꾸로 나오는 경우는 텍스트 상자 눌러가지고 쓴 다음에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거 왜 도둠이지? 굴림인데? 이 글씨가 안 바뀌었네요. 굴림으로. 전체 잡으시고 굴림으로 바꿀게요. 얘 안 바뀌네요. 바뀌었다. 안 바뀐 것처럼 보이네. 네, 다 바꿨습니다. 자, 색깔은 같이 컨트롤 누르면서 아니면 쉬프트 누르면서 색깔 적당하게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시면. 이렇게 잘 안 눌리지, 이쪽 버튼이. 꼭 정확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런 거 신경 쓰실 여유도 없으실 거예요. 그 글씨가 얘는 또 하얀색이네요. 그러면 얘는 글씨 흰색. 글씨 흰색인 거 뭐 있는지 한번 보시고 얘만 흰색이네요. 얘는 조금 연한 것 같아요. 사실 그날 가면은 다 신경 쓰실 여유가 없긴 하거든요. 대충 바꿔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넣어볼게요. 스마트 아트 보시면은 아트, 뇌과학, 로봇 산업이 링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다. 주기형. 저는 지금 감이 와서 눌렀는데 얘 맞네요. 얘. 누른 다음에요. 자, 텍스트 옆에 열고 아트, 뇌과학, 로봇, 쉬프트 엔터, 산업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확 줄여요. 많이 생각보다 줄여야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눌러주시고 얘는 끄고요. 자, 이쪽에 있는 글씨체들 있죠? 일일이 바꾸는 게 조금 힘드실 텐데 하나씩 눌러가지고 자, 얘 뭘로 바꿔야 돼요? 굴림 18포인트. 그 다음에 시험지를 보시면 3차원 벽돌, 3차원 경사 있잖아요. 첫 번째 있는 게 먼저 나온 스마트 아트예요. 그러면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 눌러서 3차원 벽돌 어딨죠? 벽돌? 얘네요. 3차원 벽돌. 그 다음에 색깔 보니까 여기는 우리는 보이는데 그날 봐도 아마 연하기? 진하고 연하기로 구분이 가능하실 거예요. 색깔이 들어갔다는 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놓을게요. 자,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한 번 더 삽입.
이제 AI 환경, AI 활용 써져 있는 거 얘네들은 뭘까요? 프로세스가 아닐까요? 순서가 있는 거 보니까 미리 보기를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확인 누를게요. 자, 열고요. 3개 있는데 하나 더 써야 되겠죠? AI 환경, 엔터 쳤어요, 저 방금. AI 활용, 그 다음에 AI 산업, AI 융합 다 쓰시고 접어주시고, 자, 얘네들도 많이 줄여야 돼요. 많이 줄이고 나서 더 많이 줄여야 되네요. 옆으로 늘리고. 화살표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색깔을 아마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색깔 한번 넣어볼게요. 이걸로 놓겠습니다.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3차원 경사래요. 그러면 옆에 스마트 아트 디자인 열어서 3차원 경사가 어디 있을까요? 얘 맞네요. 반짝반짝거리는 거. 좀 튀어나왔죠? 조금 줄여줄게요. 이렇게. 그냥 글씨가 검정색이네요. Shift 눌러서 4개를 다 잡은 다음에 얘네들도 굴림에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씨는 검정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영역을 넓게 잡아가지고 잡아보세요. 이게 생각보다 옆으로 조금 튀어나와도 얘네 이 옆에 전문가 두 번째 도형이 잡히진 않아요. 다 잡힌 것 같죠? 그러면은 컨트롤 G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에서 그룹화 해주시면 돼요. 자, 다 잡혔는지 한번 흔들고 확인. 그 다음에 되돌리기 하면 되니까. 자, 얘네들은 애니메이션 탭에서 애니메이션 누른 다음에 시험지 보시면 바운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운드. 그러면은 눌러보면은 바운드 있죠? 바운드. 맞고요. 자, 두 번째 거 잡아볼게요. 생각보다 넓게 잡으시고 컨트롤 G 누르시거나 그룹화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그룹화 후 실선무늬 세로로 실선무늬 근데 효과 옵션 세로라고 했으니까 효과 옵션을 누르면 세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잘 못 따라 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6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 하다가 안 되겠으면은 그 도형 만드는 거 멈추시고 꼭 그룹하고 애니메이션 하시는 것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